오늘 이제 현장에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현장도 좀 둘러보고, 그리고 이 현장에는 지금 개발이 계획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대규모의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대규모의 물량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 또 전세 물량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현장에 왔고요. 지금 현장을 둘러보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밑에 보면 다 흙이죠, 여러분. 흙이 있습니다. 지금 이 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다, 개발이 될 지역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이 이제 지하철 역사입니다. 지하철 역사이기 때문에 이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제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수원역까지도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이 지역들이 어떻게 변모할지 저도 좀 지금 현재 관심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려고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정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 제가 현장에 나왔는데요. 뒤에 보이는 저 역사가 1호선 병점역입니다. 이 병점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서 개발 축이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동쪽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서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주변의 입지 분석 및 주변 환경을 좀 살펴보고 이 현장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대략적인 이 지역의 상황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병점역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상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내 부동산의 경험치들을 쌓는 겁니다. 이런 지역 들의 분석들을 어느 정도 하시게 될 수 있는 능력치를 쌓으면서 많은 지역들을 알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많은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갔다 온 곳이 병점역입니다. 병점역. 이 병점역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수원역까지 두 정거장 거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GTX C노선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이제 동쪽 부분입니다. 이쪽이 이제 1번 출구의 동쪽 부분이고, 병점역에 이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있는 곳이 2번 출구의 이제 서쪽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와 같이 상대적으로 이 1번 출구 쪽이 많이 개발이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출구 쪽의 현장 모습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 2번 출구 쪽에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있는 곳들도 보여드릴 건데, 우선 지역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1번 출구 쪽에 이제 그 홈플러스라든가 또는 그 롯데 시네마라든가 주공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주거 여건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된 곳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곳은 이 서쪽 부분입니다. 이 서쪽 부분에는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진 곳들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공급될 곳들도 있고, 지금 현재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가 이제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2666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의 바로 초품화 단지라고 해서 세봄 초등학교가 2021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초품화의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병점역 일대에 이제 복합 단지, 병점 복합 타운이 2021년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라든가 상업, 업무지구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 여건들을 이루게 된다면 이쪽 지역들,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동쪽 지역에 많이 개발이 됐던 것들이 이제 서쪽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이쪽의 서쪽 지구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점역 일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러한 지역을 뭐 추천드린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다녀와 봤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 지역이라고 보여져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점역 같은 경우에는
동탄하고의 도시철도 그 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최초의 트램이 2027년에 이제 뭐 완공이 될지, 뭐 딜레이 될지, 뭐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지금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전세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점역 하면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 1번 출구 쪽에 이렇게 개발이 된 곳과 이제 2번 출구 쪽에 서쪽에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현장의 모습들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병점역 1번 출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업시설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뭐 빈번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느낌 자체가. 그리고 저도 이제 병점역 자체를 뭐 자주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오기는 했었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이 주택지, 주거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거주를 하면서 편의생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가게 되면은 아파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역사는 이제 병점역이고요. 이제 서쪽에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점역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다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리가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다리가 저렇게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이 다리를 통해서 병점역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새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2666세대 27개의 동이 지금 현재 건축이 되었고, 지금 현재 2021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역에서의 거리는 5분 이내로 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어서 이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이 부지가 이제 37만 6천 제곱미터의 부지이고, 이 부지가 이제 앞으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병점 복합타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지구, 그리고 주거와 근린 공원들이 이 병점역 인근에 이제 건립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크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이제 오늘 온 이 현장에서는 이 수원을 지나게 되면서 수원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수원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 대규모의 아파트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이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미달이 난 그런 타입도 있을 정도로 2018년도에는 그래도 아주 핫하게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들이 오르고 있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병점역 1번 출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의 개발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서쪽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변이 이제 허허 벌판으로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이제 향후에 진행될 화성의 복합 업무센터가 이곳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제 37만 6천 제곱미터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주거라든가 상업, 업무, 근린 공원들이 이 서쪽에, 병점역 서쪽에 이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2021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이파크 캐슬,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이 병점역에서 이 서쪽에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하고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향후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사전 점검을 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제가 수원 쪽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한번 현장도 둘러보고, 또 여기에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예전에 1순위에서 미달이 일부 난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청약 경쟁률을 예상해서 청약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청약된 사례들을 보면서 그때 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청약 경쟁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에도 일부 1순위에서 마감이 안 된 것과 같이 이런 시점이 또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앞으로 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땅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는 인구가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여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2666세대 27개 동이 이제 들어오고, 향후에 안녕지구라든가 태안지구 같은 그런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당시에도 분양가가 너무나 비싸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1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매매가보다 전세가율이 높게 올랐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이제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 지역에 이 아파트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나실 때 주변의 현장들 둘러보시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됐고, 그리고 가격 변동률이나 전세가율이 얼마나 변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실생활화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현장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통해서 병점역 일대의 지금 현재의 상황들, 시세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청약에 관한 경쟁률 또는 청약의 상황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점역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화성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2666세대의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59 타입부터 134 타입까지 이제 이루어진 아파트이고, 분양 시기를 본다면 2018년 11월에 이제 분양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의 1순위에서 마감이 안 된 그런 타입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과다 경쟁의 청약 시장이지만 이때 당시에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는 2021년 이제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역들의 이제 청약 경쟁률이 어땠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실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경쟁률이 이제 6.07대 1, 그리고 최고 경쟁률은 59 타입에서 이제 19.4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당시의 분양 가격은 1000만 원대가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84C 타입은 일부 1순위 미달이 났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청약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4C 타입에서 이제 잔여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은 일이에요. 과거니까 가능했다. 지금은 이렇게 미달이 나는 사태는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을 20년 하면서 느낀 것은 항상 부동산의 그 시차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온도차는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청약의 시장이 뜨겁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열이고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2018년과 같이 이렇게 잔여 물량이 나오는 시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정확한 시기를 짚기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보고 과거의 데이터들, 그리고 미래의 데이터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모습들을 보고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언제 또 다른 기회가 나한테 올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부를 더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 84C 타입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미분양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1순위에서 미달이 났던 이 지역의 가격 변동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약 가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가점을 간단히만 본다면 이제 최저점 같은 경우에 25점에도 당첨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점, 70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당첨 가점이. 그래서 당첨되기 어렵다. 청약 통장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게 된다면 이런 시점들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든 게 아니라 지금 2003년부터 제가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이런 시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2008년, 2012년, 2011년 대다수의 신도시가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무작정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는 기회들을 노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공부를 하실 게 필요하고, 이런 청약 통장을 제가 이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1순위에 이런 미달이 나왔을 때 다주택자지만 2순위로 청약해가지고 이런 물량들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공부가 잘 돼 있고 입지에 대한 지역 분석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택수를 늘려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올바른 재테크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는 2021년 2월입니다. 2월인데 이 주변 시세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병점역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쪽의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고, 이쪽 지구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물량들도 있어요. 그런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이제 입지들을 본다면 그 오산 세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가 전세가 84 기준 3억 3천만 원을 지금 하고 있고, 병점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억 5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의 전세 가격도 알아볼 거지만 사람들이 인근의 시세들하고 많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 사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어진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오산세마 같은 경우에는 2010년인가 입주를 했고, 이 병점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3년, 그래서 한 7년차 정도, 8년차 정도가 된 아파트예요. 이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시차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10년 동안에 얼마나 그런 건축에 대한 공법들이 많이 변화를 했는데, 이런 전세 가격하고 이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세 가격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매매 가격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의 시세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 가격, 전세 가격, 현재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 매매 가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비과세 여건이 되려면 2년이 지나야지 비과세 여건으로 적정 분양 가격에 따른 매매 가격이 책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거래가가 찍히긴 하지만 그런 실거래가의 신빙성은 그렇게 크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어떠한 아파트들 간에 정상적인 그런 매매가를 파악할 때는 2년이 지나서 비과세 시점이 나왔을 때 그 가격을 책정하는 게 적정 가격을 그리고 적정 수요자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분양 가격을 봤을 때 이제 59제곱미터 24평형, 75제곱미터 30평형, 84제곱미터 33평에서 34평형이 되겠죠. 이런 분양 가격을 봤을 때 2018년도에도 비싸다고 했다는 거예요. 늘 분양할 그 당시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는. 제가 2003년부터 부동산을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이제 2년 3년 계속 지날수록 그 분양했던 시점이 싸다고 느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 59 타입 같은 경우에 2억 7,600만 원. 그때 비싸다고 했어요. 84 타입 3억 6,800. 그때 비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전세 가격이
이 분양 가격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전세 금액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보다 떨어지는 게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작년에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올랐고, 이제 전세를 주게 되면 4년 동안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4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대의 전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양 가격보다 훨씬 높은 전세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신도시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적정 전세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6개월이나 1년 뒤에 내가 살고 나와서 전세를 맞춰야지 일부 물량이 소진이 되고 전세가를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전세 가격이 분양 가격을 뛰어넘는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3억대의 금액이 비싼 것들은 4억에서 5억의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 그런 구축의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가격에도 전세 물량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 전세 물량의 시점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되면은 이 3억 했던 전세 물량들이 4억, 5억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물량을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분양을 받고 전세를 줬을 때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2월 19일 이후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건설세 아파트들도 입주를 해야 됩니다. 전세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신규 아파트의 전세 물량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분양을 받으면 전세를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는 전세를 못 주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전세 물량이 급감을 하면서 전세 가격의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현장에 갔다 와서 이런 영상을 찍는데, 이런 영상을, 이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과거에 2018년도에 분양했을 때 이렇게 미계약 물량들이 발생했던 이러한 지역들의 분양 금액들하고 전세 가격들을 지금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가격이 그때 당시에 2018년이면 뭐 불과 3년,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34평의 아파트가 4억을 넘지 않는다? 비싸다고 느껴집니까?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더블이 됐습니다. 이런 가격들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지금 상황들을 돌아보시고, 전세 물량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오르고 있고, 이런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매매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 내 집 마련은 항상 언제라도 지금 당장 하는 게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가격이 내리는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측한다고 해도 그 가격을 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이런 부동산의 시장 흐름들을 잘 보시고 적정 시기가 됐을 때,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계약금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사는 거지, 가격이 오르고 내림을 예측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은, 이런 부동산의 조정기, 2018년도에 이렇게 미계약 물량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시기도 반드시 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만약에 본인이 지금 당장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내 가족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많이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내가 자금이 많이 얻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시기를 좀 늦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 갔다 오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남겨봤고, 제가 이제 주택을 지금 매입하는 게 좋겠다, 매입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하면은 이 사람 변했네 라는 댓글들을 또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변합니다. 그 시장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제 생각들은 항상 변해요. 지금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또 청약을 하시는 분들,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지겠죠. 저희 생각들도 오늘이 틀리고 1년 뒤에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 뒤가 부동산 정책으로 이 가격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 예측만을 보면서
대비하지 마시고 현 상황에 이렇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보시고 현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